오늘 여행은 스카르도 공항에서 K2를 거쳐 브로드피크, 가쇼브룸 1, 가쇼브룸 2, 난가파르바트를 둘러보는 여행이야. 가쇼브룸, 난가파르바트. 읽기도 힘든 단어다. 이들은 모두 오늘 우리가 가볼 산 봉우리 이름인데 이름 한번 읽기 어렵네. 오늘 총 비행 시간은 20여 분 정도 될 거고 비행하면서 실제 이 봉우리들을 만나볼 거야. 가는 길에는 이 봉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 편하게 들으면서 오늘 히말라야 여행을 같이 떠나보자. 오늘 비행을 하면서 내가 들려줄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봉우리들이 위치한 이 산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이어서 이 산맥이 품은 각 봉우리들에 대해 재밌는 스토리를 들려줄 거야. 먼저 산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오늘 우리가 둘러볼 산맥의 이름은 카라코람 산맥이야. K2, 브로드피크, 가쇼브룸 1, 가쇼브룸 2, 난가파르바트 이 5가지 봉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산맥이야. 카라코람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분이고 파키스탄, 인도, 중국의 고산지대를 통칭해. 카라코람 산맥에서 카라코람은 터키어로 검은 자갈밭이래. 지형이 험준하고 빙하와 잡석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 탐험대도 19세기 초에야 겨우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 이 산맥이 위치한 곳은 파키스탄에는 카슈미르라는 도시가 있거든. 카라코람 산맥은 이 도시 카슈미르 북부에 위치해 있어. 이 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주면 먼저 남쪽에는 그 유명한 인더스 강이 흘러. 지금 아래 보이는 강이 인더스 강이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해 줄게. 또 남쪽에는 발토르, 비아포, 초골그마, 히스파 등 수십 킬로에 걸치는 대빙하도 있어. 카라코람 산맥의 동쪽에는 중국 신장 웨이월 자치구가 있고 서쪽에는 인도랑 파키스탄의 경계가 있어. 여기 경계에 있는 산맥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해. 또 북쪽에는 투르크스탄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지? 카라코람 산맥은 이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분이고 서쪽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볼 5가지 봉우리를 품고 있는 카라코람 산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이제 각 봉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그런데 봉우리는 아직 안 보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잔잔한 피아노 음원을 준비했어. 노래 감상하면서 히말라야 경치를 즐겨봐. 조금 있다가 봉우리들이 보이면 그때 다시 알려줄게.
이제 카라코람 산맥의 봉우리들이 보인다. 지금 우린 난가파르밧을 오른쪽에 끼고 지나가고 있어. 먼저 난가파르바트는 여러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난가파르바트 단어는 우르두어로 벌거벗은 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난가파르바트를 산중의 왕이란 뜻으로 디아미르라고 부른다고 하네. 그리고 이 디아미르를 숭앙까지 한다고 해. 이 산은 셰르파들 사이에서 악마의 산으로 불리고 외국에서도 공공연히 킬덜 마운틴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 왜냐면 워낙 등정 난이도가 높고 사망자가 많이 나온 산이기 때문이야. 난가파르바트의 위치는 히말라야 산맥 서쪽 끝에 위치하고 높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이며 난가파르바트의 남동쪽 벽인 루팔벽은 높이 4,500m의 수직 암벽으로 히말라야 3대 남벽 중 하나야. 파키스탄 내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8,000m 이상급 산 중에선 히든 보스인 셈이지. 원래는 안나푸르나에 이어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산이었는데 최근에는 사망률이 많이 줄어 안나푸르나에 최악의 산 자리를 내주었어. K2처럼 겨울 시즌에 등정된 바가 없는 산이었지만 2016년 시모네 모르의 팀이 동계 초등정에 성공하여 K2만이 동계 등정이 안 된 유일한 산이 되었어. 먼저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산인 K2에 대해서 말해보면 K2는 파키스탄 북부와 중국 서부 카라코람 산맥에 위치해 있어. K2는 카라코람 산맥의 최고봉이면서 파키스탄의 최고봉이야. K2라는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재미있어. 1856년에는
영국령 인도 측량사 토머스 몽고메리가 카슈미르에서 카라코람의 고봉을 바라본 순서대로 K1, K2, K3, K4, K5라고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매겼다고 해. 내피셜이지만 K2의 K는 카라코람의 K가 아닐까 하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카라코람 1, 2, 3, 4, 5 순서를 매긴 것 같아. 2년 뒤인 1858년에는 카슈미르의 측량국에 의해 높이가 정확하게 측정되어 세계 제2의 고봉이라고 확인된 후 K2 정식 이름을 갖게 돼. K2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861년에 고드윈 오스턴이란 사람이 발토르빙하를 발견한 후 처음으로 K2에 접근한 업적을 기려서 고드윈 오스턴산이라고 부르기도 해. K2는 단순히 높이도 높이지만 등산 난이도로만 따지면 가장 등정하기 어려운 산이야. 현존 유일의 동계 미등봉이며 동벽 및 북벽 루트는 아무도 정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험한 산이야. 겨울에 정복한 사람이 없고 북쪽 벽, 동쪽 벽 루트는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K2는 잘 빠진 피라미드의 형태로 다른 8000m급 산들보다 훨씬 경사가 급하고 다른 거봉들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험해. 다른 8000m급 거봉들과 달리 이웃 거봉들이 없어 산맥의 강한 바람이 바로 정면으로 불어와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오르면서 엄청난 구름과 눈보라를 일으켜. 이런 요인들 때문에 8000m급 거봉들 중에서도 가장 등정 성공률이 낮아. 등정 성공률이 30% 정도라고 해. 등정 과정에서 죽어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최초 등정 시도 후 52년 만에 등정에 성공한 산일 정도로 험해. 에베레스트의 등정 성공에 걸린 시간은 약 29년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험한 산인지 감이 오지? K2를 봄이나 가을이 아닌 계절에 오르는 건 자살행위야. 낮은 온도 때문에 등정 자체가 불가능해서 히말라야 14좌 중 난가파르바트와 함께 겨울에 등정된 적이 없는 봉우리였다가 2016년 2월 26일 시모네 모르를 포함한 3인의 다국적 등반대가 난가파르바트 동계 초등에 성공하면서 유일한 동계 미등봉으로 남아있어. K2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음으로는 브루드피크 봉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브루드피크는 가셔부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정상 부분이 다른 봉우리들에 비해서 많이 널찍해서 브로드피크라는 이름이 붙었어. 발토르빙하를 사이에 두고 K2와 마주보고 있지. 현지어인 발티어루는 파르찬 캉리라고 부르더라고. 가셔부름 1, 2, 3봉 등과는 다르게 애매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브루드피크가 가셔부름 연봉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나도 몰라. 1957년 헤르만 불 등 4명의 오스트리아 원정대가 초등정에 성공했어. 1988년 한국 아구의 장용일 대장이 한국 등반대가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 중에 눈처마가 무너지면서 장용일 대장이 3000m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사망했지. 1995년 빛고을 원정대가 한국 최초로 무산소로 등정 하산 과정에서 박현재 대원이 눈사태로 사망하기도 했어. 2007년 7월 고미영 대장은 단 한 차례의 시도만에 등정에 성공했어. 다음으로는 가셔부름 봉이야. 가셔부름 1봉은 가셔부름의 최고봉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아. 또 2봉과 브루드피크의 지형학적 모체가 돼. 위치도 구경하기 제일 힘든 곳에 있어서 히든 피코라고도 한다네. 가셔부름 2봉과
가시화부름 1봉은 7km 정도 떨어져 있어. 1958년 미국 국적의 산악인인 앤드류 코프먼과 피트 쉐닝이 초등정에 성공했고, 1975년에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산악인인 라인홀트 메스너와 오스트리아의 피터 하벨러가 순수 알파인 스타일로 가시화부름 1봉을 등정했어. 8,000m급 봉우리 중 최초로 알파인 스타일로 정복된 봉우리가 되었어. 다음으로는 가시화부름 2봉이야. 가시화부름 2봉은 가시화부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으며 가시화부름의 8,000m가 넘는 새 봉우리들 중 등정 난이도도 가장 낮아.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초우유산 다음으로 오르기 쉬운 산이기도 해. 그래서 8,000m급 봉우리 14개 중 에베레스트와 초우유에 이어 많은 산악인이 찾는 산이야. 가시화부름 2봉의 꼭대기는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매끄러워. 1956년 프리츠 모베락 등 3명의 오스트리아 원정대가 초등정에 성공했던 기록도 있어. 다시 브루드피크와 K2가 보인다. 이제 브루드피크와 K2의 오른쪽 사면을 지나 난가파르바트 쪽으로 되돌아가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 볼 거야. 노래 하나 틀어줄게. 음악과 함께 나머지 여행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길 바래.